축불염은 양주, 지금 중국의 서쪽 지방이죠. 그리고 대대로 이제 바로 서역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승가발증이 법문, 그러니까 범어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해설해주면 축불염이 중국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384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만한제에게 중일암과 중화암 번역을 요청해서 그래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2년 만에 완성했으니 두 암경이 세상에 나온 것은 축불염의 공로이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안세구와 지겸 이후로 축불염을 뛰어넘는 이가 없었다. 또 그래서 이 축불염은 북연의 그 전진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 요홍 요씨가 만든 후진 이 두 왕조에 걸쳐서 가장 많은 그 번역을 한 사람, 실제 이제 번역을 도와줬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가제바는 역시 인도 출신 개빈국 그 사람이고요. 불경을 많이 공부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에 와서 그런 번역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단만한제가 많은 책을 번역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난리를 만나서 오랑캐들이 소란을 일으켰고 또 번역하는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아서 세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또 도안도 세상을 뜨니까 제대로 수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승가제바가 법화라는 승려와 함께 낙양으로 피난 가서 이 책 그 기존에 번역된 경전들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어에 조금 밝아지니까 과거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승가제바가 양자강을 넘어서 동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시 여산해원 스님이 그 승가제바에게 아비담 심론, 삼법도론 주로 아비달마 계통의 문헌을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번역을 했고요. 그 뒤에 동진의 수도에 갔더니 당시 귀족이고 불교 신자였던 왕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절에서 승가제바에게 아비담을 강설할 걸 청했고 또 그 다음에 승가제바에게 중화암경 등 즉 중화암경과 증일암경을 번역을 요청해서 당시 승가라차가 번번을 잡고 승가제바가 한문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승가제바는 인도 출신이지만 이제 중국에 오래 살면서 중국어에도 능통해져서 번역을 해서 좀 더 완전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진 다음 후진 시대에 그 장하암경이 번역되는데 이 장하암경을 번역한 것은 불타야사라고 하는 역시 인도 출신의 승려고 이 장하암경을 번역할 때에도 축불염이 역시 보조를 해서 번역을 도왔습니다. 이 사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마라집인데요. 이 불타야사는 사실은 구마라집의 옛 스승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요청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 활동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타야사는 개빈국 사람이고 어려서 출가해서 대소승을 다 많이 공부하고 뒤늦게 2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구족계를 받았고 나중에 사륵국에 가서 그 제를 열 때 거기 참여했는데 그때 태자가 그 사람을 상당히 알아보고 존숭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구마라집을 만나게 됩니다. 구마라집 원래 구자국 출신인데 원래 어머니랑 같이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불타야사에게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의 스승이었던 거죠. 불타야사가 나중에 구마라집은 자기 조국인 구자국으로 돌아갔지만 불타야사는 그대로 사륵국에 남았는데 그러다가 전진의 북연이 이 불교를 숭상하고 또 도안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구마라집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구자국을 정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그런데 구자국을 멸망시키고 구마라집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전진이 망했습니다.
전진이 망해서 구마라집이 또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후진이 들어서서 중국에 장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 불타해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구마라집이 이렇게 포로가 됐다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구마라집이 고장에 와서 불타해사한테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주 고생 끝에 갔더니 구마라집은 다시 장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진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마라집이 억지로 환속을 하게 되죠. 구마라집이 너무 뛰어나니까 후진 황제가 후손을 뛰어난 사람을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환속을 시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불타해사 상당히 탄식합니다. 구마라집은 고운 솜과 같은 존재인데 어째서 그를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가. 이 정도로 서로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구마라집이 황제에게 요청해서 불타해사를 장안으로 초빙했고 그 들어왔을 때 구마라집이 당시 10주경을 번역할 때 여러 의문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타해사가 이르러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번역했다니까 불타해사가 상당히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타해사는 붉은 콧수염을 길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마라집의 스승이기 때문에 대비바사, 그러니까 사실 아비달마의 전문가인데 410년에 역시 황제와 구마라집의 요청으로 장하암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축불념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아함경 중에서 마지막 하나인 장아함경 쌍유타 니카야는 이것은 남조, 그러니까 조금 더 뒤시기에 번역이 됩니다. 이걸 번역한 사람은 구나발타라라고 역시 인도 출신 승려고요. 남조의 수도인 건강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번역한 저보는 이에 앞서서 중국 승려로서 인도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불경을 구해왔던 최초의 승려인 그 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구해온 번본의 그 잡아함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번역은 되지 않고 있었어요. 많은 책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을 그 구나발타라에게 요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중국의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구나발타라라고 합니다. 구나발타라는 나중에는 선종의 뭐 초조로도 또 능가사작이나 이런 데서 얘기되는 아마 능가경을 처음 번역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나발타라는 중천축 인도 사람이고요. 원래는 대승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함을 번역했지만 사실 원래 대승에 아까 앞에 그 아함경을 번역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하연 대승의 스승이라고 불리고 또 인도의 여러 학문들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비담 잡심론을 읽고 불교로 이제 전향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구족계를 받을 무렵에는 삼장에 두루 뛰어났는데 얼마 뒤 소승의 스승을 사양하고 대승에 나아갔다. 즉 소승과 대승을 다 배웠는데 대승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스승이 이제 시험 삼아 경전을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그걸 골랐더니 거기에 대품 반야경, 그다음에 화엄경을 얻어서 이걸 평생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그것도 보살개법도 한 그런 대승의 사상가입니다.